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인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조선일보의 박정훈 칼럼입니다. 박정훈 논설실장인데요. 조선일보에 대해서 이제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분 많고, 저도 조중동 니네들 진짜 보수냐 이렇게 불만인 거 많은데, 이 가끔 가다가 잘 분석한 칼럼이 나옵니다. 오늘이 이제 그런 건데요. 박정훈 논설실장의 칼럼, 오늘 제목이요. 문재인 진짜 혐의는 건들지도 못했다. 부제목은요. 특혜 채용은 세 발의 피해 불과. 문의 중대 범죄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윤 정권의 수사 칼날은 문 앞에만 가면 꺾이고 있다. 이런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잘 분석은 했는데 어딘가 모르게 또 살짝 뉘앙스가 있죠. 윤석열 대통령은 쩍째면 물고 늘어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분석한 내용은 또 일리가 있기에 그대로 일단 읽어드리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이 문재인을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뇌물수수 피의자로 수사 대상에 올리자 민주당과 문재인 측은 강력 반발했다. 먼지 털기, 정치보복, 해괴망측한 궤변이라며 하늘 무서운 줄 알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그러나 문정권 시절의 내막을 아는 사람들은 정반대의 의미로 검찰의 불만이다. 문재인이 연루된 범죄 혐의는 한두 가지가 아닌데 검찰이 여태 뭘 하다 이제서야, 그것도 여러 의혹 중 중대한 것은 놔두고 가장 가벼운 사건에만 손을 댔냐는 것이다. 문재인 사위가 이스타항공의 태국 자회사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야당에 의해 제기된 것은 2019년이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과 문재인 간 불투명한 관계를 뒷받침하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내부자 폭로까지 나왔지만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문재인 시절에 검찰은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정권이 바뀐 뒤 윤석열 검찰까지 팔짱 끼고 있었던 것은 이해하기 힘들었다. 이 사건 올 초 전주지검이 전 사위와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면서 비로소 본격 수사가 시작됐다. 의혹 제기 후 거의 5년이 지난 뒤였다. 게다가 이 사건은 문재인을 둘러싼 다른 의혹들에 비하면 말 그대로 세 발의 피다. 예컨대 문정권 청와대가 저지른 울산 선거 개입 사건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반헌법 중범죄였다. 대통령의 30년 지기를 당선시키려 청와대가 총출동해 맞춤형 공약을 짜주고 당내 경쟁자를 다른 자리로 회유하며 주저앉혔다. 청와대 하명을 받은 경찰은 허위 첩보로 상대당 후보를 수사하고 투표일 직전 압수수색을 벌여 비리 이미지를 덮어씌웠다. 민주주의 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시대의 정치 공작이었다. 선거 개입은 청와대 비서실 8개 부처가 역할을 분담해 군사작전을 하듯 진행됐다. 정무수석실이 공천을 챙기고 국정상황실과 민정비서관, 반부패 비서관실이 하명 수사를 지휘했으며 사회수석 비서관, 균형발전 비서관이 공약 수립을 지원했다. 윗선 지시 없이 불가능했음은 누구 눈에도 분명했다. 그러나 당시 윤석열 총장 지휘하던 검찰은 비서관 행정관급 중심으로 기소하면서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에겐 면죄부를 주었다. 두 사람까지 기소하면 대통령에게 불똥 튈 것을 우려해 밑선에서 잘났다는 분석이 파다했다.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증언들이 나오자 검찰은 임종석, 조국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번복하고 재수사를 결정했다. 하지만 문재인은 여전히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 울산 사건의 1심 판결문에 문재인 이름이 14번이나 나올 만큼 재판부도 관련성을 인정했지만 검찰은 별다른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범죄 수족들은 줄줄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이를 지시한 몸통은 존재하지 않는 이상한 모양이 되고 말았다.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도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언제 가동 중단을 결정하냐는 대통령 한마디에 멀쩡한 원전의 셧다운이 결정되고 이를 뒷받침하려 수치를 조작하는 전대미문 범죄가 다행됐다.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 등이 대놓고 산업부에 조작을 지시했다. 대통령 의중을 확인한 산업부 장관이 말 안 듣는 부하에게 너 죽을래? 하며 협박하는 사달까지 벌어졌다. 이들이 자기 판단으로 이토록 무리한 일을 저질렀을 턱은 없다. 경제성 조작을 제보했던 한수원 전 노조위원장 등은 문재인 퇴임 다음 날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문재인이 법적 절차 없이 월성 1호기 폐쇄를 지시함으로써 에너지 안보를 무너뜨린 이적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단 한 번 조사도 하지 않은 채 고발 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뭉개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역시 문재인 청와대의 범죄와 관련이 있다. 문재인은 공무원 피살 3시간 전 북한 해역 표류 사실을 보고받았지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북한과 교섭했으면 살릴 수도 있던 사건이었다. 그렇게 우리 국민이 죽도록 방치해놓고는 청와대 안보실장이 주도해 자진 월북으로 조작했다. 피살 공무원의 형은 2022년 12월 문재인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하지도 사건을 종결하지도 않은 어정쩡한 상태로 지금껏 붙들고 있다. 법조계에선 윤석열 정권의 수사 칼
칼날이 문재인 앞에만 가면 꺾여버리는 기이한 현상의 의문을 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자신을 키워준 문재인에게 의리를 지키고 있다는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그럴 리 없겠지만 만에 하나 사적 인연에 얽매여 국가적 중범죄를 덮는다면 역사의 죄를 짓는 일이다. 선거 제도를 흔들고 에너지 대계를 파괴하고 국민 생명을 희생시킨 혐의가 특혜 채용보다 몇천 배, 몇만 배는 엄중하다. 이렇게 박정훈 논설실장이 일갈했는데요. 잘 분석하고 일갈해놓고 이제 요거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책임으로 모는 듯한 뉘앙스도 조금 있습니다. 뭐 그 부분은 이제 저하고 생각이 다르지만 이렇기 때문에 저하고 생각은 다르지만 조선일보 등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문재인에 대한 수사가 이렇게 지지부진한 거는 저희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원석,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원석 검찰총장을 뭐 강력하게 추천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없이 그냥 이뻐하는 동훈이가 뭐 하겠다니까 그래 막 오케이 했는데 배신 뒤통수를 맞은 거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믿었던 한동훈이 배신해서 이원석과 함께 이 중요한 사건들을 뭉갰다. 다시 말해서 눈치 보기 했다. 누구 눈치?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국민들 눈치, 심지어 좌파들 눈치까지 보면서 문재인, 이재명 잡아넣는 거 부담스러워서 뭉개고 이원석이 여태까지 뭉갰잖아요. 뭉개다가 이제 면죄부까지 주는 일도 있었잖아요. 최근에 임기 얼마 안 나고. 그런데 김건희 여사 사건은 임기 전에 끝장을 보고 수사심의회까지 올렸어요. 수사심의에서 무혐의 결론이 결국은 났는데 아니 누가 봐도 무혐의 아닙니까? 그거는 몰카 던진 그놈이 간첩인데 간첩 비스무로 한 놈 아니에요. 그놈을 잡아다 족치고 그놈이 형무소 가고 이적죄 해야 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원석과 한동훈은 여태까지 김건희의 죄를 추궁합니다. 근데 결국은 수사심의회까지 가서 무혐의 됐는데 이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해를 받는 거예요. 혹시나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에 대한 의리로 저는 그렇게 안 보는데 이런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오해를 안 받으시려면은 심우정 검찰총장으로 바뀌었으니까 초기부터 그냥 밀어붙여서 작사를 내야 됩니다. 권력형 비리. 그리고 이러니까 겁이 났는지 이놈들이 문재인과 이재명이 만났죠. 만나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준비 안 된 대통령 때문에 혼란스럽다 나라가. 민주당은 재집권해야 된다 이러고 의기투합을 했는데 검찰 수사가 흉기가 되고 정치 보복 수단으로 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이러면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합니다. 문재인과 이재명이 이 둘 다 범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범인들을 잡아넣지를 않으면 잡범들은 나가서 잡아넣지 않으면 다른 범죄를 저질러요. 근데 이런 권력형 비리들은 잡아넣지 않으면요 권력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재명 권력이 더 커졌잖아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초에 잡아넣었으면 이재명 세력이 잔존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사법질서가 저렇게 되겠습니까? 이재명을 더 크게 만들어 놓으니까 문재인 죄까지 거단 못하게 둘이 또 이렇게 짝짝꿍을. 엊그제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개딸들이요 문재인 탈당 요구 집회를 예고했어요. 그리고 문재인에 대한 성토를 개딸들이 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급해지니까 이재명이 문재인 만나고 개딸들한테 분열은 안 된다. 그리고 그 수습에 나섰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밍이란 말이죠. 타이밍이 늦어지니까 상대에게 면죄부를 주고 면죄부가 아니라 힘이 더 커지고 문재인하고 이재명하고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로서는 정치적 구도로 이로운 거예요. 친명하고 친문하고 갈등을 하면 좋잖아요. 우리는 이재명의 힘이 빠지고 그다음에 단일 대우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거에도 유리하고 여론전에도 유리하게 가는데 이게 잡아넣지를 않고 한동훈이 어정쩡한 전략을 피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힘을 빼는 전략을 폈잖아요. 차상병 특검도 그렇고 의료 파업도 그렇고 윤석열의 힘을 빼고 이재명과 호흡을 같이 하는 스탠스를 취하는 게 의견들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적들이 뭉치는 거예요. 이쪽이 빡 잡아넣는데 힘을 국민의힘이 딱 실어주고 이래야 저쪽이 작사를 내는데 적소리 같은 친명과 친문이 벌어지고 있는데 잡아넣지를 않고 한동훈이 윤석열과 딴소리를 내니까 얘네들이 딱 뭉치는 거예요. 타이밍이 늦었어요. 그러니까 뭉치는 거예요. 지금 서로 감옥 안 가려고 뭉친 겁니다. 이래서 사랑도 그 타이밍 싸움이라는 거 아닙니까? 전쟁도 타이밍 싸움이고요. 운동 경기도 타이밍 싸움이에요. 정치도 타이밍 싸움인데 타이밍 싸움을 놓치다 보니까 그 오해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받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요것들이 하는 얘기를 보니까 문재인하고 이재명이 만나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민주당이 재집권을 준비해야 한다. 그 문재인이 이재명한테 얘기를 합니다.
준비 안 된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해서 나라가 혼란스럽고 불안이 크다. 그래서 문재인이 여기서 중요한 말하자면 제안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이게 심각한 건데요. 재집권 하라면서 이재명한테 재집권 하라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요. 민생뿐 아니라 안보와 국방 문제에 있어서 더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줬으면 한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당신 민생만 자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안보와 국방 문제에 더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줘라. 이게 무슨 소리겠습니까? 안보를 철저히 하고 국방을 철저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이 삔또가 빨리 안 오세요? 이게 뭐야? 북한하고 공조 빨리 해서 이거 윤석열 정부 무너뜨려야 된다. 중국하고 공조해서 공조할 거 너 알지? 이 얘기예요. 중국하고 북한하고 공조할 거 몰라? 내가 그러느라고 서해 공무원 서류로 조작한 거고 USB도 그래서 건네준 거고 내가 살문소대가리 받은 거는 그때 도장을 못 찍었어. 그냥 연방제로 가야 되는데 내가 마지막 단추를 못 껴가지고 살문소대가리 우리 장군님한테 살문소대가리 내가 이렇게 됐는데 당신은 윤석열 쓰러뜨리고 마지막 단추 꿰. 당신 살문소대가리 이루되면 그 다음에는 곤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생 챙기고 25만 원 이런 거 가져가지 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국방 안보야. 안보 문제야. 근데 국방 튼튼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뭐 알지? 내 말 이거예요. 내가 USB 왜 줬게? USB 내용이 뭔지 알지 너? 대충. 내가 왜 그렇게 했게? 왜 장군님한테 종전선언 장군님 명령을 따라서 내가 EU 가서도 막 연설하면서 종전선언 해야 된다고 그러고 워싱턴에 가서도 내 종전선언 해야 된다고 노비단체인데 돈 얼마나 매긴 거 알지? 종전선언 해야 된다고. 내가 왜 장군님 편 들고 그랬는 줄 알아? 우리 주사파가 살아야 되는 길이고 대한민국 좌파가 계속 정권 잡으려면 장군님한테 잘 보여야 돼. 시진핑 형님한테 잘 보여야 돼. 넌 왜 자꾸 25만 원 무슨 민생 그거 가지고 그래. 너 그러다 너 골로 가. 너만 골로 가면 괜찮은데 나까지 골로 가. 네가 집권을 해야 내가 편히 살 거 아니야. 이놈아. 말 못 알아들어. 자꾸 25만 원 가지고 그러고 뭐 의료파동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이놈아. 빨리 도장 찍게 북한 김정은 추경 장군님한테 이렇게 해서 끝내야 돼. 나라. 안 끝나면 너나 나나 감옥 가는 거야 이 병신아.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무서워요. 문재인 무서워요. 이재명은 더 무서운 놈 아닙니까? 이것들이 만나서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개딸들 문재인에 대한 공격하는 개딸들을 이재명이 아주 대놓고 분열 안 된다고 급수습을 합니다. 문재인 탈당 요구 집회를 예고했었어요. 근데 이재명이가 그냥 지금 급하니까 이렇게 문재인 만나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당이 어떻게 돼요? 여당이 어떻게 되냐면 이재명과 문재인 만남에 이러고 나왔습니다. 공식 논평이 꼼수회동이다. 애처롭다. 뭐 이러면서 하나만 하는 소리를 하는데 이랍니다.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의 5월 동주가 애처롭다. 사법 리스크로 위기를 자초한 두 사람의 방탄 동맹이다. 이러면서 대변인 논평이 당으로부터 나왔네요. 야, 그거 지나가는 국민학생들이 하는 논평이야. 5월 동준이 무슨 뭐 꼼수회동 애처롭다고. 그러니까 니들 안 된다는 거야. 쟤네들이 지금 무슨 생각으로 뭉쳤는데 쟤네들이 사법 리스크를 재판을 안 받으려고 자기들 살라고 저러는데 그럼 니네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여당 아니야? 집권 여당. 관계 부처에 이재명 왜 빨리 잡아놓지 않느냐? 문재인 왜 수사 안 하냐? 사법 질서 대법원장한테 호통쳐야 될 거 아니야? 대법원 뭐 하느냐? 재판 질서 이렇게 연기 안 한다면서 왜 이렇게 자꾸 연기하느냐? 왜 법대로 처리 안 하느냐? 이재명 빨리 감옥 집어쳐넣어라! 이러고 나와야지. 5월 동주 꼼수회동 안타깝습니다. 야, 그런 거는 평론가 아닌 국민들도 다 해. 힘 있는 집권 여당에서 뭐 해? 이것들 잡아넣는데 얘네들이 압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잡아넣으라고. 아유, 나 답답하네.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러니까 이재명이나 문재인이 너희들을 알길 개떡으로 알아. 니네 국민의힘 알기를 개떡으로 알고 우리들은 어떻게 알아? 국민의 짐으로 알아요. 할 일을 못하니까. 미쳐 환장 앞에서 와이프가 흥분하지 말라고 그러네요. 흥분 안 하게 됐습니까? 절체절명이에요 나라가. 우리 와이프는 지금 밥상 차려놓고 밥 빨리 안 먹는다고 지금 이거 흥분하지 말고 밥 먹자는데 지금 밥이 이게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지금? 나 미치겠네 진짜.